일단 지금 지난 9월이에요. 한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신입 로펌 변호사 한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폭언을 하고 또 폭행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형 로펌은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어느 로펌이죠. 그 로펌에 이제 신입 변호사들이 모임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 김동선 씨하고 그 변호사들 중에서 한 명과 이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변호사가 내 동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갑시다 해서 여차해서 같이 가게 되는 초대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가서 이제 술 잘 먹고 오면 되는데 이제 김동선 씨가 갑질 중에 초갑질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김동선 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고 그리고 그 로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 회사에 일감을 받아가는 의뢰인인데 예.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큰 사건을 그 로펌이 하나그룹이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 주주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즉 내 회사에서 니네 회사에다가 니네 로펌에다가 일을 주면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너희들 월급 받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로펌의 실질적 주인은 나 아니야? 그러니까 주주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뭐 하시냐부터 시작해서 왜 버릇이 없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아라라는 등의 온갖 폭언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취했으니까 또 이제 김동수 씨 전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변호사 몇 명 말렸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남자 변호사 한 명의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 한 명의 머리채를 붙잡고 좀 늘어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피해자 측의 일단 주장입니다. 본인은 김동선 씨 하나그룹 쪽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에 폭행 전력이 있어서 그렇죠. 집행유예 지금 중이잖아요. 현재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몸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렇지 못했다는 점.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올해 1월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1월이면 진짜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10개월에 청담동 바에서 남자 정원 2명을 폭행해가지고 또 그때 종업원을 때렸고. 정호원을 때렸죠. 예. 그다음 기물도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형이 집행유예도 실형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예, 받았거든요. 2년. 그러니까 2년이면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자숙을 해야죠. 네. 1년도 안 지났죠. 1년도 안 지나고 자숙을 해야 될 네. 마당에 또 술을 먹고서 이제는 변호인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리면 자기가 그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해이한 생각을 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김동성 씨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집행유예 기간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왜냐면 이게 2010년도에도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호텔 내에 있는 술집에서 여정업원을 때렸어요 또. 네. 근데 그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또 합의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김동선 집사에는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갑질을 하죠. 본인이 그렇게까지 처벌받았다고 하면 정말 자숙하고 더 이상 술을 먹는 걸 좀 예. 피하고 이래야 될 텐데 도리어 술을 취해가지고 만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폭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 또 법원이 조금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 예. 재벌들의 이런 나쁜 짓들, 갑질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동선 씨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고 과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불과 정말 10달 전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실수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반성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저렇게 죄송하다고 저렇게 100번 사죄를 했는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또 이제 이게 사건이 9월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들인데 가장 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폭행 신고를 아직까지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거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제 추정입니다. 이건 아마 그 추정은 그래서 김동선 씨가 그 주주님이라는 단어에서 좀 힌트를 얻어요. 예. 예를 들면 그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로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화그룹 사건들 몇 가지 했거든요. 어떤 사건인지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화그룹에서 그 재벌 회사와 어떤 거래를 했던 적이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피해 변호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고발을 해서 그래서 김동선 씨가 수사를 받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김동선 씨가 수사를 받으면
이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불기소 처분되지 않으면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집행유예 취소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집행유예 취소되면 보기에 따라서 2년을 그냥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럼요. 겁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 술집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 예. 그다음에 이번에 폭행사고 죄질이 어느 것이 더 안 좋습니까? 막상 막합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물론 피해자 같은데요? 수로 따지면 그때는 한 명은 이번 2변입니다. 예. 술 먹고 폭행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법원은 더 안 좋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전에도 구속됐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도 이게 단건으로 보면 뭐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예전에 이거 폭행으로 있던 구속된 전력이 있고 죄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실형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취소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 로펌 측에서는 이걸 사건을 크게 불려서 이거 괜히 그 하나그룹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우리 회사에 아마 앞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피해 변호사를 좀 다독였을 가능성도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 가능성은 피해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내가 명색이 변호사들도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의 로펌 들어갔는데 재벌 3세한테 딱이 맞고 머리채 붙잡혀가지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내가 경찰서 가는 게 나는 창피하고 아하. 싫다. 아. 그래서 아마 스스로 안엑스일 가능성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뭐 항상 있듯이 하나그룹 측에서 이 사건을 바로 인지를 하고 뭐 합의를 애초에 봤을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 한 3가지 정도 예. 제기되는 건데 예. 어느 게 맞을런지는 아마 추가 취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참, 하나 김승현 회장 아들 셋이 있는데 참 세 손가락 물어서 이거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습니다만 참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아직 경찰이 정확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논란에 휩싸였던 것 자체가 김동선 씨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소식 함께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은광 NK 지식기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네. 북한의 그동안 이제 2인자였었던 황병서가 지금의 새로운 2인자인 최룡해에 의해서 밀려났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일까요?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주석단에 등장하고 네. 그리고 또 김정은이 어떤 현지 지도를 했을 때 그때 그 참석자의 그를 부르는 호명하는 예. 순서에서 2위였던 게 4위에 갔는데요. 4위. 예, 4위로 갔죠. 그러니까 구체는 최룡해 그리고 김영남, 최룡해, 요즘 최룡해고요. 김영남, 박봉주, 그리고 황병서 이렇게 예, 4위로 예. 내려갔죠. 네.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 네. 때문에 아마 지금 황병서 신병에 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마 추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조선중앙 TV를 봤더니 그 기록 영화라고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는 황병서 얼굴이 나오는 거 봐서는 예. 보통 이제 숙청을 당했다거나 네. 처형을 당하면 아예 화면에서 지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닌 걸로 봐서는 네. 완전히 좌천된 건 아닌 것 같고 서열만 좀 밀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을까요? 그 김정은이 어떤 노여움을 받고 네. 결심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처벌이 올 수 있는데 그 처벌은 이제 그 역사 기록을 말살하는 것, 그건 예. 처형 직전의 단계이고요. 네. 처음에는 뭐 엄중 경고, 아. 그다음에 혁명을 학습시키고요. 강등 강직시키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지금도 뭐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됐다는 보도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20년 만에 진행된 그런 중앙당의 총정치국에 대한 집중지도 검열이다. 예. 라고 하면 결과도 그에 따라서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예. 너무 미미해가지고 예. 약간 저도 이제 보면서 좀 뭐 다른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생각 좀 들게 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처형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밀려났을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과거 우리 이제 장성택 처형 당시에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중앙 TV에 나왔던 장성택 처형 이유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외새끼를 꼬면서 용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전체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흉룡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이게 그 불손한 행동을 했다. 옛날에 보면 뭐 짝다리 짚고 있다고 주머니 손 놓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장성택을 처형했는데 그렇죠. 황병서도 어제 보면 비슷하다는 뭐 그런 조금 불손한. 예. 근데 황병서가 불손한 행동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 부에서 예. 모든 간부들에게 황병서식 인사, 황병서식 인사. 예, 그 황병서식 말씀드리기. 예. 김정은한테 말씀드릴 때 요거 탁 맞고, 입 맞고, 예. 맞고. 인사하는 거 완전 90도고. 그렇죠.
소위 모시는 자세에서는 황병서가 최고다. 예. 그 따라 배우라고 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칭찬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불손한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이 태도에서보다는 어떤 뭐 서류에서 예. 아니면 또 행사에 있어서 뭐 다소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불손한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은 김정은이 매우 고도로 이게 짜고 치는 고수도 같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예. 지금 뭐 이번 유엔 대북 제재 예. 2375 이후에 대단히 북한 경제가 나빠지면서 예. 민심이 출렁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북한 병사 넘어왔잖아요. 예, 회수했고. 또 테러 지원국으로 오늘 지정했죠. 지정됐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그 체제에서 대단히 균열이 생길 거 있는데 그렇군요. 이르기 위해서 어떤 그 통치 수단을 쓸 것인가? 누가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군요. 책임보다도 예. 어떤 책임을 이 통치 수단을 쓸 것인가? 과거처럼 성군 정치 낡았습니다. 이전 용도 폐기해야 될 때예요. 예. 가지고 가지만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새롭지 않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최룡해를 예. 당 조직 부장으로 예. 이렇게 승진시키고 당에 의한 통치 이건 군이 아닌 당에 의한 통치. 그렇죠. 이 계엄령 통치는 상당히 굉장히 이 분위기는 세지만은 그게 내실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피하고 움츠리면 됩니다. 네. 근데 선당 정치통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개별적으로 다 주시하고 차라리 이것으로 좀 나가자고 하는 선당 정치 쪽으로 무리게 실리는 게 있고요. 솔직히 저희들도 이제 황병서의 어떤 이번 검토와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가느다랗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황병서는 뭐 이렇게 불경제나 모심이 아주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예. 지금 총정치국이 맡은 핵잠수함, 신형 핵잠수함, 예. 다 기간별로 맡기거든요. 예. 이게 지금 12월까지 나올 형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단히 지체되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거에 대한 문책성 이런 처벌을 받았다. 그렇군요. 예. 취재해보신 바는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최룡해를 통해서 황병서를 지금 어떻게 제거는 아니지만 이제 밀어내는 형국인데 최룡해가 뭐 빨치산 혈통이라는 건 우리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김여정,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아들을 낳았는데 뭐 이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시아버지 설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다시 최룡해가 승승장구한 것 아니냐라는 또 추측도 나오더라고요. 전혀 무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최룡해가 김여정의 시아버지다. 이건 전혀 전혀 관계없고요. 다만 이제 김여정의 어떤 아들을 출산한 문제는 작년 10월부터 어떤 한 단체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장황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뭐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가십거리 정도에서 이해하면 편하실 겁니다. 네. 어쨌든 북한에서는 이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병서가 됐다가 최룡해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다 김정은의 독재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고대 통치 전술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을 통해 내려왔을 정도로 북한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도 이 점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동수 전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몇 명 말렸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남자 변호사 한 명의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 한 명의 머리채를 붙잡고 좀 늘어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피해자 측의 일단 주장입니다. 본인은 김동선 씨 하나그룹 쪽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에 폭행 전력이 있어서 집행유예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몸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올해 1월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1월이면 진짜 10개월밖에 안 됐네요.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10개월에 청담동 바에서 남자 정원 2명을 폭행해가지고 또 그때 종업원을 때렸고 정원을 때렸죠. 예. 그다음 기물도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형이 집행유예도 실형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면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자숙을 해야죠. 1년도 안 지났죠. 1년도 안 지나고 자숙을 해야 될 마당에 또 술을 먹고서 이제는 변호인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리면 자기가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해이한 생각을 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김동성 씨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집행유예 기간이 일반적인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저렇게 죄송하다고 저렇게 100번 사죄를 했는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또 이제 이게 사건이 9월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들인데 가장 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폭행 신고를 아직까지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제 추정입니다. 이건 아마 그 추정은 그래서 김동선 씨 같은 거 주주님이라는 단어에서 좀 힌트를 얻어요. 예를 들면 그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뭐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로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화그룹 사건들 몇 가지 했거든요. 어떤 사건인지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화그룹에서 그 재벌 회사와 어떤 거래를 했던 적이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피해 변호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고발을 해서 그래서 김동선 씨가 수사를 받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김동선 씨가 수사를 받으면 이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불기소 처분되지 않으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집행유예 취소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집행유예 취소되면 보기에 따라서 2년을 그냥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럼요. 겁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 술집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폭행사고 죄질이 어느 것이 더 안 좋습니까? 막상 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피해자 수로 따지면 그때는 한 명은 이번 2변입니다. 술 먹고 폭행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법원은 더 안 좋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구속됐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도 이 단건으로 보면 뭐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예전에 폭행으로 있던 구속된 전력이 있고 죄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실형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취소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 로펌 측에서는 이걸 사건을 크게 불려서 이거 괜히 그 하나그룹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우리 회사에 아마 앞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피해 변호사를 좀 다독였을 가능성도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가능성은 피해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가 명색이 변호사들도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의 로펌 들어갔는데 재벌 3세한테 따귀 맞고 머리채 붙잡혀가지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내가 경찰서 가는 게 나는 창피하고 싫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안엑스일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항상 있듯이 하나그룹 측에서 이 사건을 바로 인지를 하고 뭐 합의를 애초에 봤을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 한 3가지 정도 제기되는 건데 어느 게 맞을런지는 아마 추가 취재가 있어야 되겠죠. 참 하나 김승현 회장 아들 셋이 있는데 참 세 손가락 물어서 이거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습니다만 참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 9월이에요. 한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신입 로펌 변호사 한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폭언을 하고 또 폭행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형 로펌은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어느 로펌이죠. 그 로펌에 이제 신입 변호사들이 모임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 김동선 씨하고 그 변호사들 중에서 한 명과 이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변호사가 내 동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갑시다 해서 여차해서 같이 가게 되는 초대를 한 거죠. 그렇죠. 가서 이제 술 잘 먹고 오면 되는데 이제 김동선 씨가 갑질 중에 초갑질을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동선 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고 그리고 그 로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 회사에 일감을 받아가는 의뢰인인데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큰 사건을 그 로펌이 하나그룹이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주주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즉 내 회사에서 니네 회사에다가 니네 로펌에다가 일을 주면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니들 월급 받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로펌의 실질적 주인은 나 아니야? 그러니까 주주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뭐 하시냐부터 시작해서 왜 버릇이 없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아라라는 등의 온갖 폭언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취했으니까 또 김 사람이라고 하면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왜냐면 이게 2010년도에도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호텔 내에 있는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때렸어요 또. 근데 그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또 합의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김동선 집사에는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갑질을 하죠. 본인이 그렇게까지 처벌받았다고 하면 정말 자숙하고 더 이상 술을 먹는 걸 좀 피하고 이래야 될 텐데 도리어 술을 취해가지고 만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폭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 또 법원이 조금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 재벌들의 이런 나쁜 짓들, 갑질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선 씨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고 과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불과 정말 10달 전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실수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반성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 모든 분들께